이 협박하는 가해자가 딱 올라와서 너 큰일 났어. 너 잘못될 거야.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쫓기면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채마을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스텝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심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또 이제 현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저는 최근에 치유스테이 분들을 담당을 하면서 그 몇 분을 보고 굉장히 그분들의 열등의를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쳐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에너지가 너무 세게 올라와서 제가 휩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막 집중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라고 인식하면서 근심 걱정 에너지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니까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살면서 내가 진짜로 이런 근심 걱정 에너지에 많이 빠져서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근심 걱정 에너지가 올라오면 되게 불안해하고 이 에너지에 휩쓸려 버리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도 한번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먼저 이 근심 걱정하는 불안한 에너지는요. 내가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상황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생각이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에너지 또한 이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쫓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마치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것 같은, 또 나는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 머리가 굉장히 멍해지기도 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는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현실을 올바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뭐 얘가 다칠까 봐 아플까 봐 잘못 클까 봐 막 근심 걱정하면서 그 에너지를 자식한테 많이 쓰시죠. 그걸 뭐 잔소리로 쓰기도 하고 어떻게 들들 볶기도 하고 그 에너지도 모두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가 살면서 굉장히 남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가 너무 세지니까 나중에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기도 하고 두려워서 상황을 똑바로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괴롭지만 그 에너지가 나가면서 조금 편안해지고 훨씬 더 그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가 사실은 협박하는 가해자이기도 한데요. 이 협박하는 가해자가 딱 올라와서 너 큰일 났어. 너 잘못될 거야. 너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을 보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서 그 마음이 협박하는 가해자가 되고 또 그 협박하는 가해자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내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절절매고 쫓기면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의 이런 근심 걱정 에너지는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많이 쓰셨어요. 열등히 보는 두려움이겠죠. 또 저도 저 자신이 뭐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 학기야 혹은 미움받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들에서 늘 근심 걱정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는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고 또 내가 어떤 아픔을 보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제 열등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등한 건 근심 걱정되는 존재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저 자신의 열등이를 바라볼 때 이건 잘못된 거야. 큰일 나. 고쳐야 돼. 두려워. 이런 마음으로 저의 열등이를 바라봤고 또 다른 사람의 열등이를 바라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일이 저에게 주어지거나 이럴 때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사실 열등감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을 그냥 인정하고 내가 열등한 존재구나 혹은 이 열등이를 느끼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등이를 볼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엄청나게 근심 걱정하면서 큰일 났어. 저도 이 마음으로 많이 살았죠.
저의 이 근심 걱정의 근원은 뭐냐면 태아 때 제가 딸이라서 엄청나게 근심 걱정당한 마음, 여자라서 걱정거리인 존재, 이 마음이 사실 저의 이 근심 걱정 에너지의 시작점입니다. 일단 저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제가 딸일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딸인 존재니까. 얘가 딸일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가 그대로 태아인 저한테도 가서 내 존재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죠. 또 저희 집안은 남존여비가 센 집안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존재는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 그래서 근심 걱정 덩어리야. 여자는 걱정 덩어리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 마음도 제가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커진 데 아주 큰 요인이었죠. 그리고 저를 가졌을 때 집안에 돈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운 근심 걱정도 크셨죠. 여자인 존재를 봐도 걱정이 되고 돈이 없어서 또 걱정이 되고 또 이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내가 키우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고 이 열등이를 보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에너지가 세진 상태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늘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게 어떤 부분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그런 에너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청산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두렵고 걱정되는 에너지가 마음이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런 에너지가 올라오면 현실에 끄달려가기가 쉽거든요. 이 상황이 진짜 문제야. 이건 고쳐져야 돼. 혹은 이건 진짜 두려운 거야. 이렇게요. 근데 내가 마음이라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더 들어가서 내가 어떤 마음을 보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라고까지 알아차리면 그때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열등이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늘 근심 걱정을 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이 두려워서 근심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죽음을 보는 게 두려워서 근심 걱정할 수도 있고 각자 조금씩 다르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사실은 내가 내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죽음의 공포가 소화가 안 돼서 협박하는 가해자로 나를 너 큰일 났어. 이렇게 협박하는 에너지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근심 걱정 에너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근심 걱정하는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는 에너지를 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은 이 마음을 느끼면서 엄청나게 일을 하거나 걷거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서 정신없이 올라오다가도 조금씩 그 에너지가 빠지면서 아, 내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있네? 인식되는 순간 그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던 거대한 에너지가 한 절반쯤은 줄어서 훨씬 나를 덜 괴롭히고 또 인식되고 명확하게 사물이나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걸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내가 걱정되는 상황이나 일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올라오는 내 마음을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보는 게 두려운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